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의 전 공청위원장도 마포대교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 이런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여당의 이른바 잠룡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심이 어떤지 좀 정확히 좀 알아라. 그리고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뭔지 모르겠어요. 충심 어린 지금 조언입니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는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답답한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와서 가실 곳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 가셔야 되는 거죠. 특검 조사실로 가거나. 그렇죠. 사진을 많이 찍히셔야 되는 때인데 다른 사진을 찍히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답답하시더라도 플래시가 막 팍팍 터져야 되는 국정 운영이 잘 안 돼서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서 어떤 책임져야 되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 답답하시더라도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홍준표 시장 제가 뭐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대한 코드를 맞춰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양반이 요 얘기에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TK, 영남, TK 그다음에 고령층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어떡하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러나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거의 이제 20% 밑으로 내려갈 분위기인데 그러나 가면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꼽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간수를 못하냐. 제가 간수를 못하냐고 표현하면은 그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성차별적 발언.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 지역에서 특히 고령층 유권자들이 하는 말로 그분들이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말로 왜 배우자를 간수를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안 그래도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남에서는 뭐 흔히 하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놓고 영남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런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명품백, 디올백 그 수수 의혹에 관련돼서는 거의 무혐의 처분으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때문에 약간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왔죠. 이 2심 판결 나온 직후에는 제가 뭐라고 보도하는지를 봤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이거 뭐 검찰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게 전주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적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을까? 방조 혐의를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공개되었고 다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문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판사가. 물론 권오수 회장의 그 혐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쓴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대신증권입니까? 어디 녹취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1인 매매가 사실상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 거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 방조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네요. 지금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일단은 물론 방조 혐의가 확정적이야라고는 보도를 못하고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도 마포대교인데 지금 추석이라고 한복 입고 와서 강아지 분과 함께 제가 강아지가 상당히 지금 급이 높아요. 여기서는. 그래갖고 강아지 분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분과 함께 나와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도 복장이 터지죠. 그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니 근데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최순실 하나 때문에 망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국정농단의 비선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아예 정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선이 10명이라서 날아간 게 아니고 그 단 한 명의 비선 관리 못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이 이름 석자 앞에만 들어가면 공권력도 거의 무슨 빵칼처럼 무뎌지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공적인 역할이 다 사유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죠. 국가기관도 다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게 부역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그러고 있죠. 홍준표 시장 같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늬만 야당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당까지도 공천 개입 국면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축소 은폐 내지는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딱 하나 믿을 곳이 이제 법원밖에 없다. 지금 법원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방통위와 관련된 집행정지 인용을 해서 MBC 예. 장악을 막았잖아요. 예. 최근에도 손모 씨 관련해서도 물론 공소장 변경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주에 대해서 유죄를 때렸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의료정원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제한고심 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 좀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저는 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머지 그동안에 그 골마 있고 쌓여있던 켜켜이 쌓여있던 김건희의 검은 그림자들이 이제는 다 빛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전 법원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법원이 한번 이 정권을 접수해봐 뭐 이래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려고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법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판사들이라고 정권의 미움을 뭐 굳이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의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검사가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공범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판사가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방조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공범의 종류지만 어쨌든 간에 방조라는 혐의도 있는데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워낙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워낙 위법적인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법부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부분도 윤석열 정권이 워낙 법이 있는데 방통위 같은 경우도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상태에서 마구 추진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막 던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당 후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 잠재 후보들을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미셸 오바마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미셸 오바마 가능하다. 미셸 오바마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윤석열보다 낫다. 나는 제2의 미셸 오바마다. 이런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사에 넣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무슨 뭐 호감들 할지 비호감들 할지 왜 한동훈, 이재명 뭐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극대치로 나올 것 같은데 비호감도 같은 경우에. 근데 진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비호감도나 불신의 정도는 예. 정말 보수 내부에서도 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이 보수를 망가뜨린 원흉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주된 책임이 있지만은 결국 그 소스 자체가 김건희라는 자기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주된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지. 그렇죠. 공천 개입이 본인이 선출됐잖아. 아까도 그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네. 공천 개입이 어느 나라에서 영부인이 그냥 나는 오늘 공천 개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하고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든 뭐 전에 말씀드린 뭐 박성민 의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영부인이 와서 나 공천 개입 좀 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공천 개입을 용인을 합니까? 대통령이 중간에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죠. 아니,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해도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 배우자가. 근데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공천 개입을 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대통령이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게 규범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를 6글자로 권력의 사유화라고 부르는 거고 진짜 그렇습니다. 4글자로는 국정농단인데 네. 하도 심해서 저는 국정농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농락당하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권력의 사유화보다는 권력의 건의화.
건의화. 예, 건희화 이게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아니면 같습니다. 권력과 건의의 일체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권력의 건희 일체화.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